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지난 12월 이후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 다니기도 조심스럽고 추운 겨울이기도 하니 더욱 게으름을 부렸네요. 사진 이미지만이라도 다시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왕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왕의 초상화가 그려졌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지만 삼국시대에도 왕의 모습이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려시대 역시 기록이 많이 전해오지만 조선 세종은 전 왕조의 왕과 왕후의 초상화를 모두 불태우거나 묻어버립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숫자의 왕의 초상화가 제작되었어요. 왕의 초상화를 어용, 수용, 진용, 성용, 어진 등으로 일컬어지다가 숙종년간 어진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왕의 초상화를 어진, 그리고 그 어진을 모신 곳을 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진을 제작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왕을 직접 보면서 그리면 도사, 돌아가신 왕을 옆에서 모셨던 신하들의 표현을 빌려 그리면 추사, 그려졌던 어진이 낡거나 손상되어 그려진 것을 보고 그릴 때는 모사라고 합니다. 어진은 어떻게 제작되었을까요? 어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일을 담당할 관리를 뽑아 임시 관청인 도감을 만듭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림을 잘 알거나 그리는 신하들이 주로 뽑힙니다. 그리고 화가를 뽑아야죠. 신하들의 추천을 받거나 시제, 즉 실기시험을 치른 후 선발됩니다. 먼저 초본을 제작하는데요. 기름 종이에 버드나무 수치로 밑그림을 그리고 먹선으로 정리합니다. 종이의 뒤에 색을 칠하는 배치를 하고 다시 종이 앞에서도 색을 칠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초본을 비단 아래에 받쳐서 그대로 옮겨 그립니다. 비단에 그려진 그림도 역시 배치를 하고 앞에서 다시 색을 칠하지요. 이렇게 해야 피부색도 은은하게 표현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물감이 떨어지거나 색이 바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나 비단에 그려진 그림의 뒷면을 색칠하는 것을 배채법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어진의 마무리 단계는 장황입니다. 표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단어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완성된 그림을 넓은 종이에 붙이고 가장자리는 비단으로 내어 보기 좋게 꾸미지요. 위아래 축을 달아 그림이 잘 펴지도록 하고 끈을 달아 걸 수 있도록 해요. 나경이나 유소를 달아 꾸밉니다. 이때 초본이나 모사에 사용되었던 구본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 태우거나 물에 씻는 세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였어요. 마지막으로 어느 왕을 언제 그렸는지 표제를 적어 붙이면 완성. 진전이나 궁궐의 선언 전에 어진을 모시고 나면 이 일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도감은 해체됩니다. 자신을 닮지 않았다 하여 어진을 없애라는 왕, 내가 죽은 후에도 절대 어진을 제작하지 말라는 왕, 폐위된 왕, 전쟁을 겪은 왕의 경우 제작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어진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0년마다 어진을 제작하거나 다양한 복식의 어진을 제작한 왕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제작되었던 어진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쟁을 겪으면서 불타버리거나 잃어버렸습니다. 고종은 대대적으로 어진을 모사하여 덕수궁 선원전에 새로 어진을 모셨지만 1900년 화재로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지요. 바로 다시 모사 작업을 하였고 1930년경에는 총 48점의 어진이 창덕궁 신선원전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어진들은 부산으로 옮기게 되었고 1954년 12월 10일 새벽 유물 보관 창고에 불이 나면서 대부분의 어진들이 전소되거나 반 이상이 불타버립니다. 그럼 남겨진 유물을 살펴볼까요? 잘 알고 있는 태조어진이에요. 조선의 개국 시조로서 수많은 어진이 제작되어 전주의 경기전, 영흥의 준원전, 이외에도 경주, 평양, 개성, 한양 등의 진전을 세우고 어진을 봉안하였습니다. 이 어진은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것으로 1872년 한양의 남별전 어진을 모사하면서 낡아진 경기전 어진도 함께 모사하기로 하여 제작된 어진입니다. 붉은색의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공수하고 있는 정명관의 모습입니다. 태조는 타고난 자태가 빼어나고 임금다운 얼굴을 지녔다고 하고 키가 크면서도 귀가 크다 등의 기록처럼 앉아있지만 신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상이지만 정명관의 모습이라 더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홍색이 아니라 청색의 골룡포를 입고 있죠?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대홍색의 골룡포를 받은 것이 세종 26년인데요. 이 어진은 그 전에 제작되었던 것을 본으로 삼아 1872년에 모사된 거죠. 숙종 때에도 이런 것에 의문이 있었나 봅니다. 숙종과 신하가 나눈 대화를 보면 신하 김수홍이 고려시대에는 청색을 숭상하였고 태조 영간이 고려와 멀지 않은 시대라 더러 청색 고니를 만들었을 거라는 의견을 내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이 어진은 정교하게 배체 처리된 후 전체 역시 꼼꼼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어진을 그릴 때 화가들은 가장 실력이 뛰어난 화가가 얼굴을 그리며 주관화사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의복과 신체를 담당하는 동참화사, 배경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는 수종화사로 나누었어요. 어진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꼼꼼히 그렸는지 그 정성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두 번째 태조 어진은 한국전쟁 때 반은 소실된 모습입니다. 다행히 표지가 남아있어 태조 고황제 어진이고 1900년 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덕수궁 화재로 어진이 소실된 후 고종은 바로 다시 도감을 설치하여 어진을 제작합니다. 이때 제작된 어진인데 경기전이 아닌 준원전의 것을 택해서 모사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태조 어진의 두 종류가 전해진 듯한데요. 노년본과 장년본입니다. 그런데 준원전의 어진이 바로 경기전 것보다 더 젊은 모습의 장년본이었던 거죠. 준원전의 위치는 현재 북한이니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 진전 속 어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속 어진의 태조 모습이 검은 수염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러한 사진과 경기전본과 반은 남아있는 어진이 정명관의 대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디지털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내었어요. 이것을 본으로 삼아 원형 복원 모사를 추진하였고 장년상의 홍룡포 어진을 2013년 완성하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시면 이 2013년작 태조의 장년상 모사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